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 또는 C3AI 같은 경쟁 업체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죠. 그런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차이가 무엇이냐면, 차이가 없어요. 요즘 책을 집필 중입니다.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으로 건강에 대해 접근하고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일부 담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대신 꼭 끝까지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지금 더 건강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러다 땡땡이라는 식품을 발견합니다. 땡땡의 기능들을 살펴보니 우리 몸에 좋은 기능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항염증 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면역력까지 증진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용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친구 B가 A에게 묻습니다. 먹어보니까 좀 어때? 응, 많이 건강해졌어. 실제로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내려갔더라고. 그럼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내려가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몸이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지.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게 뭔데? 뭔가 대화가 잘 안 이어진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란 개념에 대해 먼저 정의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는 더 건강해지는 걸 목표로 세웠죠. 그런데 더 건강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변의 10명의 사람들에게 건강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10명 다 다르게 대답할 겁니다. 사람마다 건강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A의 건강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대한 기준이 A와 같은 사람은 A가 건강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기준이 다르면 A가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은 행복이나 사랑과 같은 개념처럼 가치관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논할 때에는 건강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저 건강이란 단어를 목표로서 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애매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목표가 추상적이라면 A가 그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목표를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겠죠.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들을 다 다르게 할 테니까요. 친구 B 역시 더 건강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B는 A와 대화 후에 정의되지 않은 건강이 추상적인 개념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시킵니다. 목표를 더 건강해지는 것에서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나 더 오래 산다는 개념도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한 번 더 개념을 변환합니다. 바로 사망률을 낮춘다의 개념으로 말이죠. 그렇게 되니 이후부터 B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흐름이 수학적으로 바뀝니다. 먼저 사람을 죽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들을 검색하게 되죠. 내용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망 원인들의 위험 요소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쭉 했더니 B에게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참고로 고혈압은 사망 원인 2, 3위에 해당하는 심내혈관 질환의 핵심 위험 요소이죠. 그래서 B는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하여 B는 무작정 A를 따라하지 않고 고혈압 치료를 받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B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애초에 B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기 위해 내린 B의 선택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이 그 누가 봐도 납득할 수가 있는 상태이죠.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 또는 C3AI 같은 경쟁 업체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죠. 그런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차이가 무엇이냐면, 차이가 없어요. 뭐 표면적인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차이가 잘 보이지 않아요. 모든 기업들이 결국 다 데이터를 통합하고 잘 정리정돈하고 분석해서 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더 생산성 있는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거기에 AI도 붙이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내부적인 기술적 차이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온톨로지의 차이, 아키텍처의 차이. 그런데 어느 기업의 기술이 더 뛰어난 기술적 프로세스인지는 눈으로는 알 수 있어도 머리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아마도 팔란티어와 모든 경쟁 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해보고 직접 비교해보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더구나 일반인으로서 그 기술적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인인 저의 기준에서, 저의 입장에서 뭔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팔란티어의 특별한 점 한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경쟁 기업들은 A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팔란티어는 B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 기업의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른 기업들은
그들의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가 통합되고 보안성이 올라가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데이터 사일로가 사라지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수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팔란티어는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른 기업들은 항염증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산화를 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등 해결책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팔란티어는 일단 건강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의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란티어의 특별한 점은 해결책보다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에 유독 꽂혀 있다는 것이죠. 팔란티어는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실패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맞춰 데이터를 모아가야 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이죠. 문제를 먼저 정의한 후에 대략의 해결책이라도 일단 내놓은 후에 추후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그 해결책을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포맷인 거예요. 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단 사망률을 낮추자라고 먼저 대략적으로 정한 후에 그 틀에 맞게 모여지는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다음 해결책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팔란티어에서는 거꾸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만일 B가 사망률을 낮추자라고 먼저 설정 후에 계획을 세우는 거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고의 흐름이 사망 원인, 심내혈관 질환, 고혈압, 혈압약으로 흘러가지 않았겠죠. 당장에 몸에 좋아 보이는 항염증을 할 수 있고 항산화를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항염증과 항산화를 통해 얻으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의 질문이 보다 더 본질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공격력을 올리고 보안성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오사마 빈라덴을 잡을 수 있느냐,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느냐, 백신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묻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따라 흘러가는 사고의 방향이 달라질 테니까요. 이제 그 차이의 감이 좀 잡히셨나요? 그럼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방금 팔란티어만의 접근 스타일을 배웠으니까 이 질문도 한번 팔란티어의 접근 방식으로 다가가 볼게요. 여러분은 이 차이가 왜 궁금한가요? 그 차이를 알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그 목적을 구체화해 보세요. 당연히 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아닌가요? 그럼 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저는 팔란티어와 다른 경쟁 기업들 모두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바가 모두 같다고 했죠.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다면 더 나은 판단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더 좋은 판단을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이 곧 보다 더 나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팔란티어와 수많은 경쟁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나요? 데이터 통합, 보안성 강화, 데이터 사일로 개선, 효율적인 의사결정 그런 거 말고 그러한 무수히 많은 좋은 기능들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냐는 것입니다. 다른 경쟁 기업들의 경우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팔란티어는 바로 생각나는 게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게 해줬고 코로나 사태 때 백신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경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각 기업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역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시장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상하게 그런 관점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영역의 차이는 그저 표면적인 차이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해가는 능력의 차이로 보여요. 팔란티어는 그 능력이 이미 어나더 레벨, 그냥 다른 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질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인 전쟁과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입증이 돼버렸으니까요. 환자에게 고혈압이 있을 때 혈압을 감소시켜준다고 알려진 보조식품을 처방하지 않고 전문의약품, 혈압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혈압약이라는 선택이 고혈압 환자의 심내혈관 질환 합병증이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죠.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혈압약은 혈압약이고 보조식품은 보조식품이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런 관점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능력의 차이로 보이는 거죠. 혈압약은 그 능력이 바로 어나더 레벨인 것이고 그 능력은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이 됐어요. 보조식품은 애초에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해결책인 반면에 혈압약은 처음부터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재정의한 후 그 정의된 문제의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모아 정리해가는 것. 거꾸로 트랜스포메이션.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규칙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의 문제들을 재정의하면서 해결해가고 있고 그에 따른 규칙들을 완성해가고 있어요. 팔란티어만의 규칙으로 팔란티어만의 세계관을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진짜 규칙이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규칙은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 문제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톨로지가 아니란 것이죠. 다른 경쟁 기업들의 서비스가 현재 시장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지만 시장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른 건강 보조식품들이 우리 몸에 여러 이로운 기능들을 해주고 있지만 사망률 감소라는 우리 몸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줬는지는 역시 아직 모릅니다. 왜 어나더 레벨의 팔란티어, 어나더 레벨의 혈압약인지 아시겠죠?